네, 안녕하세요. 장사맨입니다. 저 장사맨은 지금 퇴근을 하고요. 집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 앞에 그 조용한 데서 찍고 싶어서 찍고 있는 거고요. 그 앞으로 권리금이 건물주가 평생 책임이라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앞으로 건물주는 한마디로 그저 X 된 거죠. 조 된 거죠. 그게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그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내려면 적어도 그가 본 권리금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대법원에서, 그냥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그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권리금에 대한 건 보장을 못 해준다, 권리금 양도양수는 안 된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런 거를 다 뒤엎고 권리금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댓글로 우리는 건물주들은 권리금 구경도 못 했는데 보상을 하게 생겼다라는, 난리가 났다라는 댓글이 있고요. 이젠 건물주가 갑이 아니고 임차인이 갑이다, 건물주는 을이다 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댓글로서요. 이제까지 뭐 임대차 그 임차인들 자체가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참 통쾌한 그 판결 같습니다. 그 어떤 예가 있었냐면 그 1억 4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이 지나고 이번에 바뀐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10년 차가 됐었을 때 건물주가 나가라, 이거는 내가 뭐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차인이 소송을 걸었죠. 아니, 이거는 내가 당연한 권리인데 1억 4천 얼마가 날라갔으니 이거 건물주가 그저 틀어서 날라간 거잖아요. 벌써 권리계약은 다 썼었습니다. 권리계약까지 다 쓴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니 뭐 저 같아도 난리 나는 거죠. 1억 4천만 원이 뭉뜬 건데. 그래서 그걸로서 이제 법적 소송이 있었는데, 뭐 처음에 1심에서는 건물주가 이겼다가 최종 대법원에서 건물주가 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건물주가 그 권리금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그냥 무단으로 건물주가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재건축이든 뭐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건물주가 권리에 대한 걸 보상을 못 해주면 지금은 안 되는 걸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뭐 이게 찬반이 있지만 판결이 일단 1심 어찌됐든 첫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권리금을 건물주가 평생 책임져야 된다라는 네이버 뉴스에서 다뤘고요. 그렇듯이 지금 임차인들한테 많은 보호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임차인들의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내쫓을 수 있는 그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는 무조건 3개월을 지키는 건 맞는 거고, 임차인의 도리인 거고, 거기에 진짜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 정도의 재건축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건물주를 보호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그렇죠,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걸 핑계로 내보내는 건 건물주가 권리금에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첫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차인에 있어서 그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판결로선 처음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걸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야겠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권리금 건물주가 평생 책임진다
라는 의미로 제가 글을 남겼고요. 저희 임차인들이 실수만 하면 저희는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아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매는 가끔씩 제가 장사를 15번 이상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금 때문에 건물주가 뭐 세금 계산서 10%를 할래? 아니면은 그쵸. 아무래도 건물주가 임대차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포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중계약서를 쓰는 건물주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이중계약서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소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은 못 받지만, 그죠? 부가가치 신고는 못 받지만, 거기에 있어서 건물주한테 나중에, 건물주는 부가가치 신고를 받으면 10%를 달라고 하니까요. 그게 그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건물주가 저희한테 코가 낄 수 있는 하나의, 그래서 코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중계약서를 더 선호를 해요. 장사를 해도 건물주가 제가 먼저 어필을 합니다. 아니 굳이 세금 계산도 필요 없는데 이중계약서 써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건물주도 필요 없으면 그러면은 세금 신경으로 이렇게 쓰고 세금 이거는 원래 본계약서는 이렇게 쓸까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의 나중에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나쁜 건물주들은 막 대쫓는다든지 월세 인상을 대폭 인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걸로써 아니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셔라. 그럼 나도 막 가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계약서를 가끔씩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물론 법적으로 제일 정확한 건 안 쓰는 건 좋겠지만 건물주가 요구를 하면은 쓰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건물주의 그 약점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 장사맨이 그냥 하는 방식이고 굳이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야매입니다. 불법이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라도 저는 제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를 갖고 있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게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건물주가 권리금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나왔었고 너무 기뻐서 장사면 지금 장사를 끝내자마자 영상을 남깁니다.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들이 2달이 쭉 뻗고 행복할 수 있는 날까지 많은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항상 저희 소상공인들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그날까지 힘내십시오. 그러면 지금 새벽 2시 반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힘내십시오. 저희한테는 항상 말이 꼬입니다. 제가 맥주 한 잔 먹고 왔는데 말이 꼬였네요. 저희한테는 항상 미래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항상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